서울은 햇빛이 찬란한 오후였다.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전통적인 한옥의 곡선형 지붕들이 땅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인사동 시장의 소란스러움과 어우러져 한층 더 생기를 불어넣었다. 긴 검은 머리를 가진 32세의 유라는 파스텔 톤의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옷은 마치 전통과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녀의 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유라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한 곳에서 가족과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가족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차 수출 회사를 관리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의 열정은 여행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었으나 가족의 눈에는 그저 유치한 취미로 보였다. 울퉁불퉁한 돌길 위를 걸으며 유라는 전통과 가족의 기대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을 느꼈다. 아마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훑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한 광고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인 운전기사와 함께 경주에 숨겨진 사찰 탐험하기. 별다른 고민 없이 유라는 서비스를 예약했다. 그녀는 단순히 물리적인 탈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탈출도 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운전기사는 정시에 도착했다. 강남에 있는 그녀의 미니멀리스트 아파트 밖에는 우아한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 옆에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한 남자가 약 35세 정도로 보이는 모습으로 평온한 표정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소매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문을 열고 서 있는 그의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유라 씨 맞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 낮고 차분한 톤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바로 알아차렸다. 깊이 있는 눈빛, 강한 턱선, 그리고 단정하게 빗어진 머리카락. 그는 동시에 신뢰감과 신비로움을 풍기는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여행 동안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가 말하며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톤으로 말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며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유라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준의 신중함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간결하게 답하며 대화를 그녀에게 맞췄다. 그녀의 대답마다 그의 눈빛이 살짝 빛나는 듯했고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모은 조각들을 수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여행을 계속하며 도시 풍경은 푸르른 논밭과 안개에 쌓인 산들로 바뀌었다. 민주는 작은 시장에서 잠깐 멈추자고 제안했다.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호박전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말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유라가 음식 외에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듯했다. 시장을 거닐다 그는 유라가 혼자서는 놓쳤을지도 모를 세부적인 부분들을 가리켰다. 한복이 진열된 가판대에서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접는 방식이나 전통 타악기인 장구의 소리가 통로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은 마치 그 파밀리아란 세계 안에 숨겨진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산 뒤로 숨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유라는 그 건축물에 매료되었고 곡선진 지붕과 섬세한 장식, 부드럽게 흔들리는 등불,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에 감탄했다. 민주는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고 그녀가 각도를 바꿔가며 열심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마침내 말을 건넸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고요함을 깨뜨렸다. 아마도 제가 익숙한 것과 정반대라서 그런가 봐요.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여기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유라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민주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아마 서울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라를 강하게 울렸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했다. 마치 그가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그 생각에 당황스럽고 궁금해졌다. 다음 며칠 동안 여행은 점점 더 경이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부산의 하얀 모래 해변, 바위에 부딪히며 부드럽게 깨지는 파도, 담양의 대나무 숲,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며 빛과 그림자의 아름다운 쇼를 만들어내는 곳. 각 장소는 그들을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전주에서 한옥 마을을 방문하던 중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비슷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으나 큰 도시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났다고 했다. 가끔 나는 내 일부를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곳으로 데려오는 것을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는 전통적인 지붕들이 펼쳐진 곳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그리고 당신은 찾고 있던 것을 찾았나요? 유라가 물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뛰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했다. 여행의 마지막 밤, 그들은 설악산의 외딴 료칸에 머물렀다. 저녁은 낮은 테이블에서 제공되었고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신선한 김치, 육즙이 가득한 불고기, 향긋한 국물 요리들이 있었다. 부드러운 등불빛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유라는 공기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이서 그 무엇도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분위기였다. 나중에 그들이 달빛 아래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유라는 벚꽃 나무 근처에서 멈췄다. 비록 제철은 아니었지만 꽃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민준이 다가와서 그녀가 그의 존재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다. 저를 믿고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단지 아름다운 곳들로 저를 데려다 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찾고 있던 것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줬어요. 유라는 그가 바라보는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천둥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내자 유라는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의 섬세함을 느꼈다. 그 순간은 길어졌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모든 우주가 그 순간을 위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다음 며칠 여행의 모든 정거장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민준이 유라가 차에서 내릴 때 손을 잡아준 그 작은 제스처조차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한 시장들에서 그들은 함께 웃고 지역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주고받는 듯했다. 유라는 새로워진 기분을 느꼈고 민주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경주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귀뚜라미 소리가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그들은 작은 시냇물 근처에 앉았다. 유라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과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마친 후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그러나 부드럽게 쥐었다. 유라 씨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게 하세요.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유라는 민준이 단순한 운전사나 가이드가 아니라 자신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공기 중에는 애수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유라는 자신 안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의 차분한 존재감과 지혜로운 말들로 그녀가 자신의 본질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이 나눈 포옹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며칠 후 유라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다. 민준이 보낸 메시지에는 개업 이벤트에 초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유라는 작은 공간이 매력적인 여행사로 변한 모습을 보았다. 벽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여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 영혼을 위한 여행이었다. 유라는 감동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던 중 민준이 그녀의 옆에 나타났다. 이걸 너와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세부 사항에는 우리 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가 말했다.
유라가 대답할 틈도 없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 민준에게 편지를 건넸다. 민준은 편지를 열어 빨리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괜찮아요? 유라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다. 민준은 어두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편지는 제 과거에서 온 거예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후 몇 분 동안 민준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기 때 입양되었고 최근에 생물학적 가족이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가족은 전통적인 사찰을 운영하는 오래된 왕조였고 그가 그동안 피하고자 했던 책임들이 있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유라와 함께하는 새로운 길과 자신이 막 발견한 뿌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유라는 민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 당신의 여행은 내게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함께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여행사의 불빛들이 그들 주위에서 빛나고 있을 때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그들이 함께 걸었던 길처럼 각 길목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유라와 민주는 그들의 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민주는 생물학적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유라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동행했다. 가족의 환대는 따뜻했지만 또한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고 다시 연결해야 할 관계들이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유라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문화의 본질을 담아내는 능력과 민준을 지원하는 방식에 감탄했다. 함께 그들은 물려받은 책임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사찰은 여행자들을 위한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체험의 장소가 되었고 민준의 여행사는 그 경험을 한국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했다. 유라는 각 장소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전시를 이끌며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갔다. 모든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의 충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탱한 것은 매번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자라난 사랑이었다. 유라가 찍은 각 사진, 민준이 내린 각 결정은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여행사의 첫 번째 기념일에 민준은 유라를 불국사로 다시 데려갔다.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든 같은 하늘 아래 그는 작은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당신은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끌어줬어요. 영원히 제 곁에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래요? 유라는 감동의 눈물로 물든 눈을 가진 채 미소 지으며 대답 대신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사원의 종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길목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끝없는 여정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